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번 CES에서 유리기판 쪽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또 젠슨왕의 입에 따라서 웃는 섹터도 있지만 한마디가 좀 찬물처럼 끼얹어지면서 양자 컴퓨터 쪽이 변동성을 높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또 양자 컴퓨터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바라보는 시선에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적게는 뭐 500%, 많게는 2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네. 작년부터 속출했는데요. 이제 느닷없이 엔비디아 그 젠슨왕 그분께서 한마디 했죠. 한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거의 적게는 40%, 많게는 60% 이상 빠지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 3배를 추종하는 미국 쪽에서 이쪽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방송에서 양자를 말씀드릴 때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 과거로 갈 수 있다면 현금이 1억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말을 하더라도 아마 비트코인을 사지 않나.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비트코인이 과연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라는 개념이요. 옛날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AI하고 바둑을 뒀는데 제 기억으로는 4대 1인가 3대 1로 아마 진 걸로 그래서 AI가 이긴 거죠. 그때는 그렇구나.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엔비디아 AI를 추종하는 엔비디아가 시총이 3,000조가 넘었거든요. 오. 우리나라 시총을 다 합치면 2,000조가 안 돼요. 네. 삼성전자가 300조가 좀 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10배 값어치로 따지면 엔비디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범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용화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에 개인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이게 누구나 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념이 그때까지는 바로 가기 힘드니까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거든요. 전기차로 바로 가기 좀 힘든 그 시점에서 중간에 끼어서 조금 이렇게 세련된 양자 컴퓨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아마 미국의 다국적 기업 쪽에는 아마 양자 개념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 양자 컴퓨터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네. 옛날의 개념으로는 다른 기술의 개념은 시중에 나와 있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개발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교수 부분에서 공동으로 경영장으로 참여한 분도 몇 분 있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원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개념을 미래 가치 멀리 보시고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멀리 보시고 미국의 양자 컴퓨터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딸린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미국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몇 개 골라서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고점에서 밀린 상태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한 3일 정도 강한 흐름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또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한국첨단소재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그냥 큰 돈 말고 없다고 생각할 정도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 방향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눌림이 나와줬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잖아요. 앞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멀리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조금 주목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우리나라 주식은 큰 종목이 없어요. 대부분 네. 시가총액이 워낙 적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조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장 가까운 종목이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외에는 ICDK 정도, 네. 이 정도의 이제 ICDK는 구글의 임원을 영입해서 양자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자 컴퓨팅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1,000억대 부근이라서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실스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실스크라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0.5달러다가 11달러까지 많이 올랐는데 또 고점에서 따지면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11달러에서 3달러 정도까지 급락 후에 지금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관련주만 미국 관련주만 제가 몇 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키 퀀텀, 퀀텀 컴퓨팅, 리게이트 컴퓨터, 디웨이브, 실스크. 그다음에 좀 큰 종목은 큰 종목 중에서 가장 양자하고 지금 가까운 종목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은 약간 중장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고 조정도 한 받으면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는 방향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하루에 이런 종목이 막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40%씩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약간 좀 매매하는데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할 때 흐름이 하루에 고점이 147%입니다.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종가가 92% 상승을 했는데 90%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상한가 3번이 그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받을 때도 좀 보면은 한 20%씩 하루에 이제 최근에 급락할 때는 4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금 이렇게 미래 가치를 보고 이 정도의 돈은 나는 여유가 있다. 좀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니면 10년 후에 땅을 좀 이렇게 샀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이 지금은 양자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욱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종목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